안녕하세요, 블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큐빅하고 스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스톤, 큐빅 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웨딩 주얼리를 만들면서 스톤하고 큐빅을 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스톤하고 큐빅도 좀 가지고 왔어요. 큐빅 같은 경우는요, 큐빅 지르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CZ라고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큐빅 지르코니아. 주얼리 같은 거 구입하신 분들은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큐빅인데 다이아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모조 보석입니다. 큐빅과 스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얘네들을 만드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모조 보석이에요. 초반에는 다이아몬드의 대체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큐빅하고 스톤이 나온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른 컬러들도 생기면서 다른 보석을 대체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많이 되긴 했는데 가장 흡사한 건 사실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아몬드의 가격과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도. 이게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내포물이 없을수록 퀄리티가 좋은 다이아몬드겠죠? 그러니까 투명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컬러도 그 품질을 좌우하고 캐럿, 그 크기와 무게, 그리고 커팅.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C라 그래요. 캐럿, 크기, clarity, 투명도, 컬러, C죠. 다 C로 시작해요. 그리고 cut, 4개의 그 C가 바로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왜냐면 보석이란 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진주도 있고 터키석도 있고 오닉스도 있어요. 루비 같은 경우는 컬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크기하고. 그리고 내포물이 있어서 더 고가인 보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도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스톤하고 큐빅이 애초에 그 다이아몬드 대체품으로 만들어진 모조 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투명한 그런 외형을 갖고 있어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사이즈가 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큐빅 지르코니아라고 써있죠? 자, 이런 좀 퀄리티 좋은 애들은 비닐봉지에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커팅도 굉장히 훌륭한 정말 투명한 커팅도 훌륭하고 투명한 모조 보석이에요. 모조 보석. 이거를 잠깐 불을 좀 꺼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조명과 보석이 언제 가장 빛나는지, 가장 돋보이는지, 어떤 조명에서 가장 빛이 나는지도 이따가 살짝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불을 한번 꺼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겁니다. 자, 이 큐빅이에요. 굉장히 투명하죠? 커팅도 훌륭하고. 자, 그리고 스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제가 큐빅을 보여드린 거고 스왈 스톤인데, 자, 스왈 스톤. 자, 얘는 맑고 투명한 느낌이긴 하지만 빛이 뒤로 투과는 안 되죠. 뒤에 포일이 있어요. 포일. 이거 업계에서는 그냥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러 포일이라 그래가지고 거울처럼 비치는 포일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반짝임을 극대화시키는데, 자, 스톤 뒤에 포일이 붙어 있는 것 큐빅에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니? 조명 끄자. 자, 큐빅하고 스톤은 멜팅 포인트도 달라요. 녹는 점도 다르고 만들어진 이 성분도 다릅니다. 큐빅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산화 지르코늄이라는 걸로 만들어지고 있고, 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래 안에 있는
수정과 같은 것이랑 미네랄 등등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잘 아주 고온에 녹여서 만든 퀄리티 좋은, 물론 스톤이라고 해서 다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왈사, 체코 스톤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 큐빅은 우리가 보통 정말 다이아몬드 대체품을 준보석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까 그 스왈처럼 포일이 붙어 있지 않고 정말 그냥 다이아 원석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접착제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이 수많은 커팅에 빛이 반사되면서 빛이 투과가 되면서 반짝이는 건데, 자, 뒤에 접착제를 막 바르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일단 접착제가 변색이 되면서 큐빅 자체도 망가집니다. 큐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왜 티파니 앤코 그 다이아 반지 보면은 프롱 세팅 돼 있죠?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보석이 도망가지 않게.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다 큐빅입니다. 발로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막혀 있지 않고 옆이든 뒤든 어디든 난집 형태가 뚫려 있어야 돼요. 빛이 투과돼야 되기 때문에 꽉 막힌 난집이 아닌 옆이 다 뚫려 있거나 뒤에가 뚫려 있는 형태의 난집을 사용을 합니다. 접착제는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큐빅 뒤에 접착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반짝임이 나오지 않고 접착제에 의해서 색상도 달라 보이고 아주 저품질이 되겠죠. 큐빅에는 접착제를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난집으로 다 세팅을 하고, 자, 황동으로 땜을 해서 만든 티아라 이런 식이고, 자, 스왈 스톤 닦아야지. 내가 땀을 자꾸 묻혀서 굉장히 반짝거리고 예쁜데, 자, 이거 뒤에 경이 붙어 있어요. 포일이 붙어 있어요. 미러 포일이에요. 거울처럼 비쳐서. 자, 이거는 우리 커스튬 주얼리에서 사용하기 좋게 여기에 접착제를 바를 수 있게 뒤에다가 경 처리를 한 거예요. 물론 스왈사에도 경이 없는 큐빅과 같은 스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아는 스톤은 뒤에 거의 다 이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뒤에다가 내가 뭘 발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발로 잡는 난집이 필요 없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뒤에가 뻥 뚫린 발이 있는 난집으로 얘를 제작을 했다. 근데 뒤에 기스가 미친 듯이 나잖아요. 그래서 까져. 그러면 앞에서 그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포일이 붙어 있는 스톤 같은 경우는 뒤에가 아예 막혀 있는, 여기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난집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얘가 노출이 돼 있으면은 기스가 나면서 앞에서 티가 납니다. 막 기스가 보여. 여기를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뒷면을. 자, 그래서 접착제를 바르고 붙이면은 뭐 보존이 되겠죠. 제가 이 큐빅과 스톤에 대한 설명을 왜 하게 됐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분께서 재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모든 제품들이 재도금이 가능하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톤 얘기까지 어떻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톤 설명을 먼저 드린 겁니다. 템티아라 먼저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체가 황동이에요. 난집도 황동이고 여기 모든 소재가 큐빅 빼고는 다 황동인 금속으로 돼 있고, 얘는 지금 로듐 도금이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로듐 도금이 되어 있어요. 얘를 내가 뭐 바닷물에 몇 번 빠뜨렸는데 딱 닿지도 않고 막 굴려먹고, 아니면은 이거를 대대손손 물려줘서 한 몇백 년 먹었어. 몇백 년 나이가 들었어. 얘가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 얘는 도금을 완벽하게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작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자, 도금을 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산철인데요. 물론 도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화학도금, 전기도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도금을 하기 전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산처리를 하게 돼요. 자, 이게 들어가면
이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오염된 것들, 부식된 거, 뭐 묻은 거부터 별의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씻겨 내려가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산처리를 하고 나서, 물론 산처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나 그 금속에 따라 다른 것도 합니다. 계속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다시 도금을 하면 완전 새 것처럼 나와요. 그렇지만 와이어 티아라, 와이어로 우리가 꼰 이 티아라, 이거 전부 스왈스톤으로 만든 거예요. 스왈스톤. 자, 얘는요 접착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티아라예요. 그리고 심지어 보석 뒤에는 그 미러 포일이 붙어 있어요. 경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도금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처리를 한다 그러면 다 얘네들이 망가집니다. 접착제에서 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경이 녹을 수도 있고 망가져요, 제품이. 오히려 얘는 그냥 만들었던 그 상태에서 빈티지하게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새로 도금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요. 컬러가 들어갔거나 저품질의 스톤이거나 접착제를 사용했으면 얘를 제대로 재도금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단점이라고 얘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소장 가치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러신 분들 있죠. 나는 대대손손 물려주고 내 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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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가 이거를 소장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나중에 새 것처럼 다시 도금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퀄리티 좋은 댐 티아라, 그런 티아라가 좋다는 거. 그리고 빈티지 감성 좋아하시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스톤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가 큐빅이랑 스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거를 조금 카메라 가까이에 가서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좀 너무 레이저 같아. 아이고야, 아유! 야! 진짜 미치.